안녕하세요.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만나는 진짜 한국어 도란도란 코리안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한국어 친구 민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남들이 유명하다고 한 영화 있으면 무조건 봐요? 막 여러분의 취향이 아니에요. 근데도 이 영화 유명해요 보세요 하고 모두가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나요?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이 먼저 봤는데 나중에 그 영화가 너무 잘 돼요. 그래서 나 좀 영화 보는 눈이 있네? 이런 적도 있으신가요? 저는요, 약간 징크스가 있어요. 예전에 대학생이면 그 강의 시간 중간에 비는 시간을 공강이라고 해요. 저는 그때 공강에 영화 보러 진짜 많이 갔었어요. 문제는 제가 그렇게 열심히 보던 때는 막상 사람들이 다 보는 유명한 영화를 제가 놓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 돈을 쓰는지 저는 특히 한국 영화에서는 천만 영화라고 해서 관객 수 1,000,000명이 되게 중요한 지표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극한 직업 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그 전까지는 막 이것저것 다 보다가 갑자기 좀 쉬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귀찮아서 안 가는 타이밍에 사람들이 극한 직업이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나도 막 다 보고 그때 대화 주제가 너 뭐 극한 직업 봤어? 하면 제가 항상 아니 나 아직 안 봤는데 하고 봐야지 생각만 하다가 결국에는 극장에서 못 봤어요. 그래서 뒷북을 친다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따로 보고 그때서야 좀 뒷북을 칩니다. 이래서 유명했구나. 극장에서 못 봐서 아쉽다.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뭔가 유명해질 낌새가 보인다. 누가 추천한다. 그러면 제 취향이 아니어도 무조건 챙겨봐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바로 오늘은 콘텐츠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이에요. 특히 요즘에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는 한국 콘텐츠가 많죠. 과연 한국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콘텐츠가 유명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영화, 드라마, 콘텐츠 즐기는 문화가 좀 다른가 하실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K-팝 데몬 헌터스의 골든 아시죠? 골든이 그래미 어워즈에서 상을 탔잖아요.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캐대헌, 줄여서 캐대헌이라고 해요. 캐대헌의 인기가 계속해서 막 상상을 초월했죠. 막 넷플릭스도 1위고, 뭐 저는 보니까 미국 아이들이 특히 그 할로윈 시즌에 캐대헌 관련 복장을 막 입기도 하고, 저는 싱얼롱 상영관이라는 게 있는지 몰랐는데 다 같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그런 상영관도 생기고 뭔가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래도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이만큼 좋아해?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만큼 좋아한다고? 하다가 정점을 찍은 느낌? 그리고 특히 K-팝에서 이제 나온 K-팝 기반 음악으로는 최초로 그래미래요. 그래미 수상이라서 남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당당하게 K-팝이 드디어 그래미를 탔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솔직히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런 그래미처럼 해외 시상식이 되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뭐 요즘 친구들은 워낙 한국이 잘 나갈 때부터 봤으니까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어릴 때 되게 모르겠어요. 이상한 뭔가 좀 그런 프로그램을 봤던 게 외국인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막 예를 들어서 할리우드 스타라고 해요. 정말 유명한 스타를 어떻게든 스쳐보려고 만나보려고 뭐 손이라도 잡아보려는 그런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을 인터뷰해서 그 사람이 한국을 인정해주면 정말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만 보고 자라다가 아니 이제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해외에서 막 다뤄주고 일일이 관심 갖고 보도해주고 이게 너무 좋지만 또 약간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이 해외 사람들이 정말 한국을 이게 진짜야? 이런 느낌? 솔직히 기쁘면서도 그런 놀라운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뭐랄까 워낙 K-팝 스타들이 세계적인 스타잖아요. 뭔가 로제 씨만 해도 최근에 이제 브루노 마스님이랑 협업을 했죠. 그래서
그 브루노 마스? 그 유명한 해외 가수랑 우리나라 가수가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시상식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정말 시상식은 원래 그들끼리 즐기는 축제였던 것 같아요. 원래 뭐 미국인들만의 축제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랐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국제적인 시상식에 우리나라 뭐 감독이 가지도 않고 우리나라 작품이 언급이 되지도 않고 이런 경우가 많이 없어서 좀 그들만의 축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봉준호 감독도 관련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된 적도 있는데요. 오스카는 국제 영화 축제가 아니잖아. 그건 매우 지역적인 축제지?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국제 시상식이라고 하지만 지역적인 그런 자기네들끼리 이제 그렇게 축제를 즐기는 그런 거를 이제 상정을 하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봉준호 감독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생충으로 2020년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 무려 4개의 상을 휩쓸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한다고 하면 아직도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뭔가 익숙해진다기보다는 그 그래미? 약간 그 아카데미에서 한국 사람에게 상을 준다고? 이런 느낌? 그리고 저희가 뭐 기사나 뉴스를 볼 때 문화 강국이라는 용어가 나올 때가 있어요. 한국의 문화의 힘이 좀 커지고 그런 문화 강국이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실제로 막 이런 일들이 들려오고 벌어지니까 정말 그렇게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약간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도 해요. 인터넷에 보면 김구 선생님 저희가 드디어 뭐 해냈습니다. 이렇게 댓글이 달리는데요. 김구 선생님은 독립운동가인데 예전에 그 우리나라가 독립하기 전에 좀 나라의 힘이 강해지려면 무엇보다도 문화의 힘이 제일 필요하다. 문화 강국일 때 좀 다른 나라가 이렇게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제일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나라가 되길 바란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정말 묘하게 감정이 올라오는 거죠. 캐대헌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왜냐면 제일 최근에 사랑받은 콘텐츠고 사실은 저는 아직까지도 그 뭐 골든 커버 이런 거를 좀 듣거든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캐대헌이 아직까지도 인기인 것 같은데요. 제가 오이도에서 여행 중이었을 것 같아요. 그냥 잠깐 바다 보러 갔었는데 제가 말한 제 징크스 있죠. 유명하다고 하면 꼭 그 순간에 못 보고 못 즐기고 뭐 인터넷에 뭐 댓글을 남기든 짤을 저장하든 이런 거를 다 놓쳐요. 근데 저는 이제 직업이 한국어 선생님이니까 학생들한테서도 좀 종종 들려오는 거예요. 선생님 캐대헌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놓칠 수 없다. 무조건 보고 뭐라도 얘기를 해야겠다. 이러면서 벼르고 있다가 시간을 내서 숙소에서 캐대헌을 봤어요. 사실 좀 뭐 그냥 가볍게 놀러 간 거고 오이도고 그 숙소하고 캐대헌의 분위기가 좀 안 어울렸지만 그때 놓치면 못 볼 것 같아서 그때 봤는데요. 보면서 저는 너무 자랑스러워서 막 와 진짜 대박이다 이러면서 멈췄다가 다시 돌려보고 멈췄다가 돌려보고 했어요. 왜냐면 좀 예전에는 한국적인 게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인식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전혀 아닌 것 같은 게 여러분도 혹시 보시면서 궁금하신 게 있으셨나요? 거기 보면 막 한의사도 나오고 헌트릭스 딱 등장하는데 여기 막 무슨 전통 장신구 막 달고 그런 전통 칼 같은 거 휘두르고 또 삼각김밥, 라면 먹고 막 대학생 시절 자주 가던 낙산 성곽길에다가 막 아주머니들께서는 뭐 선캡을 쓰고 나오고 또 인터넷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고증을 너무 잘했다. 한국 사람들이 뭐 이제 그 계절이 변하는 그런 간절기에 어떤 사람은 반팔 입고 어떤 사람은 패딩 입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세한 요소까지도 다 잘 고증이 돼서 나오니까 저는 와 진짜 한국이긴 한데 외국인들이 이걸 좋아하고 있다고? 진짜? 고맙긴 하다. 근데 저 사람들이 이 문화가 뭔지 알까? 와 대박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진짜 막 와 이게 먹힌다고? 그리고 저는 또 제가 한국어 선생님이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설명을 해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특히 저는 한국 사람 입장에서 저희는 너무 익숙해서 이게 콘텐츠로 쓰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이렇게 재해석되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그럼 이쯤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한 한국의 역대 수상작들 빠르게 훑어볼까요? 딴따라란 따라란 따라란. 이거 뭐죠? 딴따라란 따라란 따라란. 네, 바로 기생충. 2019년에 개봉한 봉준호 감독님의 7편째 장편 영화죠.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네. 반지하에 사는 가족이 진짜 부잣집, 완전 대궐 같은 그런 부잣집에 과외를 하러 들어가게 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룬 영화고요. 좀 빈부격차를 잘 나타냈다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영화 최초로 황금종려상을 수상을 했고요.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무려 4관왕을 하면서 한국 영화사의 길이 남을 작품으로 평가받았죠. 이건 정말 한국에서도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진짜로. 막 뉴스에도 계속 보도되고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막 기생충이 해외에서 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장에 보러 갔어요. 근데 그 포스터만 보고는 사실 무슨 내용일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인기라고 하니까 봐야겠다 하면서 봤는데 이건 좀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는데 왜 그 지하실로 막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장면이 있죠. 그걸 기점으로 이거 공포 영화인가? 와 근데 막 뭐지? 그 느낌을 계속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막 너무 몰입을 해서 보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겠었고 또 배우들의 연기도 정말 흡입력이 있고 또 이정은 배우님은 약간 되게 무서운 역할이었잖아요, 거기서. 네, 그 전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트레일러도 다시 보고 또 보고 했습니다. 전 사실은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정도로 곱씹은 적은 없는데요. 뭔가 그 각 배우분들의 연기 하나하나를 다시 돌아보고 싶더라고요. 특히 인터넷에 그런 글이 있었어요. 그 조여정 배우님이 나오잖아요. 그 부잣집 사모님으로 나오는 그 역할이 사실은 되게 어려운 역할이래요. 왜냐면 좀 천진난만하고 때가 안 묻은 근데 부자인 게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티가 나는 그런 연기를 하는 게 되게 어렵대요. 자칫하면 좀 과장되어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기가 어려운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그분의 연기만 모아놓은 게 있어서 또 그것도 보고 또 요즘은 영화 해석 영상이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기생충은 선의 논리로 보면 좋다. 봉준호 감독이 그 뭐 미장센이라고 하죠. 그 화면에서 선을 써서 이쪽에는 부자, 이쪽에는 가난한 사람 또 뭐 위아래로 표시해서 상위 계층은 좀 위에 있고 하위 계층은 아래에 있는 그런 모습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려고 했다. 이렇게 분석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열심히 보고 좀 그렇게 분석하면서 본 영화는 저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기생충이 막 아카데미 수상도 하고 국내 시상식에서도 당연히 후보에 많이 올랐을 거잖아요. 특히 한국에서 그래도 권위 있는 시상식 중에 하나라고 하면 청룡영화상 시상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겠어요? 전 세계에서도 상을 받는데 당연히 국내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배우들이 수상 소감을 말할 때 마치 유행처럼 공통적으로 했던 멘트가 있어요. 기생충이 받을 줄 알았는데 제가 받아도 되나요? 기생충이 받을 줄 알았는데 저는 뭐 수상 소감을 생각을 안 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그만큼 그 해에 기생충이 수상을 싹쓸이할 것으로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네, 해외에서 역대로 사랑을 받은 콘텐츠 중에 하나는 기생충이고요. 그 다음은 뭘까요? 바로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도 빼놓을 수 없죠. 띵띵띵 띵띵띵 띠디디디디디딘 여러분 보셨나요? 정말 가난하고 좀 빚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삶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456억 원이라는 거대한 상금을 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게임에 참가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제는 시즌 3까지 나오면서 다 종영이 되었는데요. 그 처음 시즌 1이 공개가 됐을 때 코로나 시기였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네, 막 집에만 있어야 되고 뭐 심심한데
그때 마침 넷플릭스에서 이 작품이 나오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막 동시에 이 작품을 보게 됐죠. 그때 정말 넷플릭스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하잖아요. 저도 막 주변에서 이거 안 보면 대화가 안 된다는 말까지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좀 인상적이었던 건 세트장이 되게 예쁘죠. 나중에 알고 보니 막 미술 감독님께서도 엄청 열심히 그 세트를 구성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동화 속 놀이터처럼 막 알록달록하고 귀여운데 이야기는 너무 잔인한 그 대비가 되게 강렬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징어 게임이 더 흥미로웠던 이유는 바로 한국의 전통 놀이 때문인 것 같아요. 시즌 1에서도 그랬지만 뭐 시즌 2, 시즌 3에서 한국의 민속놀이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되었었죠. 그리고 시즌 1에서 시즌 2가 되기 전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시즌 1에 안 나온 민속놀이 근데 시즌 2, 3에는 나와야 되는 그런 민속놀이를 내가 추천해 주겠다 하면서 막 인터넷에 그런 놀이를 추천해 주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온 게임을 살펴보면 딱지치기 그 공유 씨가 하는 그 딱지치기. 종이를 접어서 만든 딱지를 바닥에 내려쳐서 상대방 딱지를 뒤집는 놀이예요. 네, 저도 어렸을 때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보다는 저희 엄마 아빠 세대인 것 같은데 막 비석치기. 돌을 세워놓고 다른 돌을 던져서 쓰러뜨리는 생각해보면 옛날에 정말 밖에서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기놀이. 아니 어떻게 그 공기놀이가 그렇게 공포스러울 수가 있냐고요. 이거는 그냥 작은 돌이나 공기를 이렇게 던져가지고 받는 게임인데 저도 어렸을 때 사촌 언니들이랑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공기놀이. 그리고 가장 유명해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네, 한국에서는 정말 어릴 때 많이 했어요. 뭐 학교 운동장, 골목, 그냥 장소만 주어졌다 하면 약간 달릴 공간만 있으면 친구들하고 꼭 했습니다. 네, 저는 달리기가 느려서 뭐 술래를 하든 뭐 그냥 참가를 하든 항상 이렇게 불리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추억의 놀이가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전 세계로 알려졌다는 게 저는 아직도 너무 신기해요. 그때 유행했던 콘텐츠가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한국어 발음으로 이렇게 따라해보는 콘텐츠가 유행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막 딱지치기 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걸 보면 진짜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옛날에는 없었던 일이니까. 이것도 있죠.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유튜브 채널 미스터 비스트에서도 오징어 게임을 컨셉으로 실제 세트장을 만들어서 전 세계 유튜버를 모아서 게임을 재현한 적이 있죠. 그리고 그 영상 조회수가 9억 회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징어 게임이 그만큼 많이 알려졌다는 거고 이게 단순히 드라마 하나의 성공이 아니라 그 놀이 문화 자체가 세계적인 콘텐츠가 되었다는 의미잖아요. 진짜 어릴 때 운동장에서나 하던 놀이인데 이렇게 전 세계 수억 명이 보는 콘텐츠가 되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현실이 돼서 진짜 신기합니다. 이렇게 보면 K 콘텐츠는 뭐 단순히 드라마나 음악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한국의 문화, 놀이, 언어까지 같이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작품도 있어요. 미나리. 미나리. 여러분 보셨나요? 저는 이거 극장에서 봤는데요. 1980년대 미국으로 이민 간 그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해요. 그 가족이 시골에서 농장을 만드는 아주 마음 따뜻한 이야기인데요. 이 작품 역시 수상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그 윤여정 배우님께서 한국 배우로는 최초로 아카데미에서 무려 여우 주연상을 타신 거. 네, 이게 너무 아직도 그 기억이 나요. 그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수상 소감 인터뷰도 찾아봤는데 또 영어로 너무 재치 있게 말씀을 하시면서 되게 겸손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냥 운이 좋았고 내 두 아들에게 고맙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뭐 기생충, 미나리, 오징어 게임 흥행하는 콘텐츠를 두고 다른 것도 다 신기하지만 가장 신기한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뭔가 좀 영어가 나오거나 해외 감독이 만들었거나 약간 그래야 이 전 세계 시상식에서 먹힌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끼리 한국어로 하고 정말 한국적인 콘텐츠로 하는데 이게 어떻게 인기가 있을 수 있겠어? 이런 시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와, 진짜 그냥 한국어로만 한국스러운 영화를 만드는데도 먹히는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그게 제일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뭔가 해외에서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고 잘 알려지면 오, 그래, 뭔가 한국 사람들이 좀 영화를 엄청 사랑하고 뭔가 예술적이구나. 영화관 문화도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상상하실 수도 있잖아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 사랑이 대단하긴 해요. 뭐 공식처럼 데이트할 때는 영화, 시험 끝나면 영화, 친구 만나도 영화.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요. 왜냐면 표값이 조금 비싸졌어요. 그리고 OTT라고 하죠. 뭐 넷플릭스 그런 이제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게 요즘은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극장에 가는 사람 자체가 많이 줄긴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좀 찾아봤어요. 표값이 비싸긴 한데 과연 얼마나 올랐을까? 근데 지금 2026년 기준으로 그냥 일반 표값 있죠. 평일에 가서 그냥 뭐 3D 뭐 이런 영화 아니고 그냥 일반 영화를 보는데 14,000원, 주말에는 15,000원 정도래요. 그러면 미국 달러로 다시 계산을 해보면 대략 10에서 11달러 정도인데요. 뭐 괜찮은데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10년 전만 해도 한국의 영화 표값은 되게 낮았어요. 한 8,400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러 갈 의향이 생길 정도였는데 요즘은 혼자만 보는 거 아니고 만약에 친구나 가족이랑 본다고 하면 이제 더 몇 배로 계산을 해야 하니까 비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물가도 오르고요. 그리고 특히 코로나 이후로 그 영화관을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티켓 가격이 이제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가격 때문에 막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그런 게 더 편해요. 뭐 집에서 보면 편해요. 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극장을 찾는 사람이 줄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그러면 영화관 표값이 비싸졌다고 했잖아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안 가. 그냥 안 갈까요? 아니죠. 한국 사람들 방법을 찾아냅니다.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조조 영화예요. 조조 영화. 한국에서는 아침에 딱 첫 타임 영화 있죠. 그날의 첫 영화를 조조 영화라고 합니다. 한자 단어인데요. 한자로는 이른 아침이라는 뜻이에요. 보통은 오전 11시 전에 상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4,000원 정도라고 하면 조조는 한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예요. 달러로는 한 7, 8달러 정도니까 뭔가 옛날 생각도 나고 왜냐면 옛날에는 한 6, 7천 원 하던 시절도 있었으니까 제가 그 대학생 시절에 진짜 특히 조조 할인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조조 할인이라는 그런 제도도 있다. 저는 외국에도 이런 제도가 있을까 해서 찾아봤더니 미국이나 유럽 일부 극장에서는 마티네라고 해서 낮 시간대 할인이 있긴 하더라고요. 혹시 미국이나 유럽에서 보고 계신다면 마티네라는 것을 이용을 해보셨나요? 하지만 그것도 한국처럼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싸다 혹은 뭐 고정된 문화처럼 사람들이 이용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한국은 아침에 딱 처음으로 상영하는 그 영화는 무조건 싸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영화를 보고 싶긴 한데 금액이 부담된다면 우리 그냥 차라리 뭐 아침 일찍 만나서 조조로 볼래? 이렇게 말을 해요. 아침에 영화 보고 그리고 나면 이제 점심 먹으면 딱 되니까 꽤 괜찮죠.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이거는 진짜 좀 한국스러운 제도인데요. 바로 문화가 있는 날이에요. 이거는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영화관뿐만 아니라 공연장, 박물관 같은 문화시설을 할인을 해줍니다. 혹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도 해요. 그래서 영화 표값은 7,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아까 14,000원이라고 했죠? 거의 반값이에요. 그래서 저도 좀 보고 싶은 영화가 있으면 근데 약간 이제 뭐 월 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하면 문화의 날을 기다렸다가 문화가 있는 날에 봐야겠다 이렇게 해요. 근데 요즘은 또 제가 생각이 좀 바뀐 게 어차피 7,000원에 볼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드는 게 문화가 있는 날에 보려고 예매를 하려고 이제 들어가 보면 자리가 없어요. 뭐 퇴근 시간 후에는 당연히 없고 그냥 시간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런 거를 빨리빨리 잘 하는지 다들 너무 손이 빨라서 저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약간 포기를 했는데 어쨌든 한국의 영화관 문화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가격이 비싸도 그래도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가 조금 합리적으로 영화를 볼 수 있을까 계산해요. 요즘은 좀 통신사 할인이 있기도 하고요. 조조도 있고 조조 영화 또 문화의 날 기사를 보니까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할인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수요일마다 영화를 조금 싸게 볼 수 있겠죠. 뭐 요즘은 안 간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사라지는 공간이 아니라 조금 더 그렇게 현명하게 전략적으로 가면 되게 재미있는 공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화관에 가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좀 영화 보는 문화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그래도 왕과 사는 남자를 극장에 보러 갔거든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와, 나 진짜 영화관에 왔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 전에는 되게 썰렁했어요. 막 뭐 어떤 날은 제가 영화표를 뽑고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나올 때까지 사람들을 거의 못 마주쳤던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왕과 사는 남자를 보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동시에 막 웃고 울고 이런 분위기가 느껴져서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확실히 달라진 거, 자리 잡은 거는 코로나 시절과 비교해서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그런 문화, 그게 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도 했어요. 아이, 야, 여기 사람 많으니까 나 영화표 뽑고 있을게. 너 매점에서 팝콘 사고 있어? 뭐, 너 줄 서고 있어? 나 화장실 다녀올게? 이런 말을 되게 자주 했는데 요즘은 뭐 표 뽑기, 매점에서 팝콘 사기 이런 거를 다 키오스크로 해요. 제 학생 중에 한 명은 막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게 싫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막 이렇게 다 눌러야 되고 복잡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 대 사람으로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한국의 영화관에 가시면 되게 썰렁할 거예요. 예전에는 그 표를 검사하는 직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표를 내밀면 뭐 몇 관으로 가세요? 이 영화는 5관이네요. 5관으로 가세요. 하는 그런 직원도 있었는데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심지어 어떤 영화관은 키오스크로 이렇게 팝콘을 주문을 하면 그래도 사람이 전해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물함처럼 생긴 곳에서 이렇게 팝콘이 나와요. 자동 기계가 이렇게 띵 나와서 알람을 보고 내 팝콘 나왔네? 하면서 팝콘을 꺼내가는 그런 영화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렇게 좀 시간도 늦고 하면 사람을 진짜 잘 마주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도 한번 늦은 시간에 갔더니 진짜 알아서 보고 알아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영화관에 온 게 맞나? 뭔가 그냥 집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냥 집보다 큰 화면에서 보는 거랑 뭐가 다르지? 뭔가 이랬던 적도 있거든요. 그래도 영화관이 요즘은 나름대로 사람들을 모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막 협업 상품도 내놓고 굿즈도 내놓고 포토 티켓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그런 사진을 그 티켓에 같이 인쇄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영화관에서만 먹을 수 있는 간식도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먹는 걸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영화관에 간식이 다양한데요. 뭐 대부분은 팝콘을 먹어요. 근데 사실 팝콘도 맛이 다양해요. 저는 어니언 팝콘을 좋아합니다. 어쨌든 팝콘도 있고 치킨, 또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떡볶이 있어요. 핫도그도 있고요. 오징어도 있고요. 찾아보니까 뭐 롯데시네마에는 막 미니 피자도 있고 뭐 먹태, 나초, 닭강정에 막 거의 푸드코트 같고요. 아니 제가 최근에 그 왕과 사는 남자를 보러 메가박스에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두쫑쿠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별의별 간식이 다 있고 뭐 음료도 콜라뿐만 아니라 맥주도 있고요. 그래서 뭐 외국에는 그런 음식이 반입이 안 되는 그런 영화관도 있는데 그런 거랑 다르게 한국은 좀 비교적 관대한 것 같아요. 그리고 팬들은 N차 관람이라는 것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영화가 있으면 보고 또 보고 그렇게 여러 번 보는 거
저도 사실 왕가 사는 남자를 벌써 2번이나 봤습니다. 또 영화관에서는 시사회가 열려요. 시사회마다 또 참가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솔직히 영화관이 막, 아, 그래. 그래도 이게 영화관이지. 이제 내 돈값을 한다 싶은 순간이 있는데요. 막 큰 화면으로 봐야 의미가 있는 작품 있죠. 막 아바타 같은 거. 혹은 아이맥스, 4D처럼 정말 눈앞에 있는 것처럼 막 효과를 주고 의자도 움직이고 앞에서 막 물도 나와요. 막 그런 영화를 볼 때, 아, 그래. 그래도 영화관이 이래서 내가 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뭔가 집에서 보는 거랑은 확실히 느낌이 다르니까 사운드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계신 곳의 영화관 문화는 좀 어때요? 들으시면서 한국이랑 좀 다른가요? 비슷한가요? 알려주세요. 콘텐츠 이야기를 하는 김에 우리 OTT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봅시다. OTT는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 서비스죠. 여러분은 OTT를 구독해요? 한 달에 구독료는 얼마나 내요? 저는 넷플릭스는 진짜 막 오징어 게임 하던 시절부터 매달 지금까지 그 결제 해지하지 않고 매달 결제하고 있으니까 그게 모으면 얼마죠? 어쨌든 아주 오랫동안 구독을 유지하고 있는 OTT 서비스고요. 그 외에는 요즘에는 워낙 오리지널 컨텐츠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오리지널 시리즈가 있을 때 뭐 티빙, 웨이브 이런 데에 돈을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제가 예능도 좋아하고 드라마도 좋아하니까 나 정도면 되게 잘 즐기는 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 최근에 화제가 된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소녀시대의 태연님이 익히 잘 알려진 집순이죠. 집에서 잘 나오시지 않고 콘텐츠를 막 즐기는 그런 분인데, 아니 자기가 구독 중인 그 플랫폼을 줄줄이 말을 하시는데 무려 7개나 되는 거예요. 막 웨이브, 넷플릭스, 티빙, 디즈니 플러스. 저는 HBO 맥스가 뭔지 몰랐거든요, 사실. 근데 뭐 HBO 맥스, 뭐 애플 TV 쿠팡 플레이까지 챙겨보신다고 하니까 와, 그 정도까지 하실 정도면 진짜 대단하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즐길 거리가 많으니까 더더욱 영화관에 잘 안 가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주변을 보면 구독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은 요즘에 보기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적어도 제 주변에는 없어요. 뭐 적어도 넷플릭스를 구독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요. 왜 요즘은 다들 TV를 안 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콘텐츠를 보고 싶으면 뭔가 OTT에서 일단은 찾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보고 싶은데 하면 그냥 TV 그 채널을 트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를 먼저 구경해요. 근데 사실 그런 말도 있죠. 넷플릭스 결제하는 이유가 그 메인 화면에 그 무슨 드라마나 영화가 있나 구경을 하려고 결제하는 거다. 구경하는데 돈을 쓰는 거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구경하다가 괜찮아 보이는 영화가 있으면 영화 하나 보고 예능으로 넘어가서 예능 보고 요즘 너무 쫓아가야 할 그 예능이 많아요. 저는 또 연애 프로그램 덕후로서 여기저기 이렇게 순회해야 하는 예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예능 보고 이제 다 맞다 싶으면 다른 OTT로 가고 하다 보면 주말이 그냥 다 가죠. 그리고 솔직히 이런 OTT가 너무 편한 게 원하는 만큼 돌려볼 수도 있고 뭐 요즘은 예전에 유명했던 소설이나 웹툰이 영화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작품을 보면서 내가 상상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실제 그래픽으로, 실제 뭔가 영상으로 구현이 되니까 보기에도 즐겁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막. 근데 한국어 자막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오히려 요즘은 자막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자막 없는 한국 영화를 볼 때 왠지 알아듣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자막이 있어서 정말 좋은데요. 저는 등장인물을 외우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뭐 누가 말한다. 뭐 이렇게 지문이 나오기도 하고 소리를 약하게 보고 있어도 뭐 문이 열린다. 바람이 분다. 이런 설명 자막도 나오니까 좋죠. 요즘 이런 말이 한국에서 종종 들리는 것 같아요. 영화관에 사람들이 잘 안 가는 이유는 뭐 가격도 가격이지만 특히 요즘에 볼만한 영화가 없어서 안 가는 거다. 솔직히 조금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웬만해서는 그 구독료 안에서 재미있는 콘텐츠를 다 보고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슷한 소재가 조금이라도 나오는 것 같으면 그냥 막 2배속
제 아는 분은 막 4배속으로 본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배속으로 보고 뭐 보기 싫으면 끄고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보는 눈이 더 높아진 느낌? 그래도 작품성이 있으면 어쨌든 보러 가는 것 같기도 해요. 뭐 예전에 타이타닉이라든지 스타워즈 같은 작품들 생각을 해보면 오리지널 콘텐츠였잖아요. 그 감독이 정말 고심해서 남들이 뭐 그런 걸 만들어? 이렇게 안 될 거라고 해도 시도해서 결국은 명작이 된. 근데 요즘은 약간 그런 시도는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아쉬운 느낌이에요. 뭔가 기존에 이미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영화로 만든 작품이 많이 나오는 느낌? 소재도 반복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도 또 한국의 영화 팬들은 오리지널한 영화 이야기를 기다리거든요. 어쨌든 그런 게 나오면 가서 돈을 씁니다. 최근에 본 왕가 사는 남자의 흥행도 약간은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기존에 이미 그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지만 새롭게 풀어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 보는 것하고는 다른 정말 큰 화면, 큰 사운드, 그리고 옆자리 사람하고 이렇게 동시에 숨죽이면서 같이 즐길 수 있다는 그것도 영화관에 가야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좀 요즘에 한국 영화가 달라졌다, 요즘 한국 영화가 달라졌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아직 극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거를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은 관객의 눈이 너무 높아져서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것 같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영화관 그래도 갈만하다고 느끼세요? 아니면 OTT? 나는 OTT다. OTT가 더 편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네, 오늘은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한 콘텐츠를 시작으로 한국의 영화 콘텐츠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도 한국어 표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먹히다. 네, 원래 먹다는 여러분 아시죠? 냠냠냠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근데 먹히다는 음식의 시점인 거죠. 얘가 먹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진짜 먹는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잘 통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걸 시도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좋아요. 잘 받아들여져요. 예를 들어서 이 영화 해외에서 먹혔어요. 한국어로만 만든 콘텐츠인데도 먹히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럴 때도 써요. 여러분이 뭐 아재 개그가 됐든 어떤 농담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웃어요. 그러면 와, 내 농담이 먹히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거 될 줄 몰랐는데 되네? 이럴 때 씁니다. 먹히다. 두 번째는 흥행하다. 그 외국인 학생분들이 특히 히읗이 두 개가 나오면 발음하기가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어쨌든 흥행하다. 이거는 공연 같은 게 돈을 많이 번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봐서 영화가 크게 성공하고 수익도 큰 수익을 거두고 인기도 많고 아까 1000만 영화 말씀드렸죠? 크게 흥행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어떤 영화가 개봉을 했을 때 흥행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반응이 잠잠했는데 나중에 흥행했어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주로 영화, 공연 이렇게 좀 진짜 잘 됐을 때, 성공했을 때 이런 표현을 쓰고요. 아까 말씀드린 먹히다는 그냥 약간 반응이 좋고 받아들여지고 이해 가능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콘텐츠 이야기 했잖아요. 영화나 콘텐츠 이야기 할 때 여러분이 이 두 단어만 기억을 해두셔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먹히다, 흥행하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혹시 나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콘텐츠를 찾아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한국의 유명한 콘텐츠는 못 봤는데 봐야겠다 라고 결심을 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같이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팟캐스트를 더 도란도란하게 만들어주거든요. 네, 제가 댓글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만나는 진짜 한국어 도란도란 코리안 팟캐스트 민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도 한국 사람들과 가까워질수록 궁금해지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